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정보 저작권,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예절 또는 태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작권 침해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요. 폭력, 사이버 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는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신체 정보 같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SNS, 게임, 각종 아이디도 개인 정보에 들어가겠죠. 그다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죠? 공식적인 웹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가지고 만드시죠. 근데 비밀번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죠? 예전처럼 1, 2, 3, 4, 5 이렇게 만드시나요? 아니죠. 연산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 숫자를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기억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하기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아이디 같은 거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면 안 되죠.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 내에서 연락처는 주고받습니까?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PC방, 혹시 PC방에서 여러분들 로그인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는 꼭 삭제 후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히 꼭 로그아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원격 수업을 할 때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 등에 캡처하여 공개하는 것, 선생님과 친구의 발표하는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합성해서 퍼뜨리는 것, 수업 내용을 맘대로 편집하여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퍼뜨리는 것,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 모두 원격 수업에서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네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네티켓이란 인터넷 예절 혹은 인터넷 예의는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네티켓이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것만을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공개합니다. 두 번째,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이 네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실 세계에서도 폭력은 나쁜 거지만 사이버 세상에서 폭력도 매우 나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메일, 메신저, SNS, 휴대전화, 인터넷 게시판, 게임 등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의 예가 그렇습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범죄로도 인식이 될 수 있고 잘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 학생들은 이런 것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나 이런 폭력을 당한 경우 꼭 담당 선생님께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됐을 때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반복이 심하면 증거를 꼭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라든지 캡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을 계속 가해와도 대응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부모나 선생님께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시에는 경찰이나 사이버세대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에서 이렇게 신고센터는요 국번 없이 117 그리고 SNS에서는 샵 버튼 샵하고 011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디지털 생활 영양성은 여기 링크에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요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고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얘기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라든지 탈퇴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같은 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탈퇴가 됐으면 삭제라든지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